오늘부터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저번 시간에 배운 것보다 평행 이동. 그대로 그냥 위치만 옮기는 거야. 근데 옮길 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먼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두 단계를 거쳐서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저게 대칭 이동이에요. 아니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평행 이동. 그렇죠. 이게 평행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그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니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 선을 접어가지고 딱 접었다 피면 어디에 찍혀? 대칭 이동이 감각적이네요. 감각적이라니까? 어디로 옮겨져? 요쯤으로 옮겨지잖아? 네. 근데 이게 되게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옮겨졌을 때는 이 접히는 선에 대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딱 가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겠지? 이런 원리들이 다 숨어 있었다. 그래서 대칭이동이라고 함은 대칭이동, 점이나 직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대칭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크게 점대칭의 성질, 선대칭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원래 있었던 점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M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옮겨진 점이 지금 Q인데 어떻게 가냐. 여기서부터 이 거리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 원래 있었던 점, 그 다음에 대칭의 중심점, 그 다음에 옮기려고 하는 점,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뭐 이런 점을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가지고 옮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지? 만약에 3cm라고 해봐. 그러면은 똑같이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으로 3cm만큼 이동해서 옮겨진 요 점, 여기 있는 거. 요게 바로 옮겨진 점이다. 좀 이해되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거 따라해봐. 대칭의 중심점. 대칭의 중심점. 여기 있는 M이 대칭의 중심점인데 결국은 원래 있었던 점하고 그다음 옮겨진 점하고 얘네 둘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선분 PQ의 중점이 M이다. 이거는 뭐 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이해하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이해되지? 중점이라는 이 개념 그게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의 성질.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초등학교 때의 데칼코마니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원래 점을 요 P라고 하고 걔가 어디로 옮겨지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면 이 선에 대해서 접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 물감을 묻혀서. 그러면 같은 간격만큼 똑같이 일직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그래서 딱 이 L에 대해서 접으면 정확하게 P하고 Q가 만나는 느낌이 만나겠지. 정확하게. 그 여기서는 이 P하고 Q하고의 중점이 딱 어떤 점이 이 대칭의 중심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L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PQ의 중점이 L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얘를 접었을 때 정확하게 L하고 요 선하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 L이라는 직선은 선분 PQ의 뭐다? 자, 5글자 맞춰봐. 네? L은 직선 L은 수직 이등분. 거기다가 지금 그렇지. 수직 2등분 5글자라고 해서 일부러 선을 뺐는데. 나 요즘에 그런 게 헷갈려. 막 이게 칠각형인데 육각형처럼 느껴지고. 아니 그거는 아니 막 감각이 잘못했어. 약간 수업을 많이 하니까 막 이렇게 칠각형이 분명히 있었나?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 어디서부터 셌는지가 까먹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막 이러면서 막 설마 나중에 칠각형이었네 이러고 있고. 하여튼 조심해. 수직 이등분선.
선이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대칭 이동의 성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 자, 지금 방금 한 게 이거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2가지는 위에 있는 거고. 자, 도형. 뭐 도형이라고 하면은 원도 될 수 있고 이참수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지.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4가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점으로 점 여러 개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만들어지는 다 도형이야. 직선도 도형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참.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대칭의 중심점이라고 했잖아. 대칭의 중심 또는 대칭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야. 점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야. 그 다음에 선대칭에서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을 대칭축 이렇게 얘기해. 우리 대칭축 많이 봤잖아. 어디서 봤어? 이참수에서. 이렇게 이참수에서 이렇게 대칭축이 있으면 축방.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그 방정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자체의 이름은 대칭축이 받는 거야. 이 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똑같은 길이만큼.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얘기한다. 용어는 좀 알고 있어.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칭축. 오케이? 자, 점의 대칭 이동을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여기 좌표평면에 2,3이 있잖아. 이거예요, 이거? 2,3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직선 Y는 X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여기는 다 공식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딱 나오면 그 공식을 이용해서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요 3개 해볼게. 이렇게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X축이 여기지 지금?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수서해발을 X축에 내리고 이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기에 찍히겠지?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 2, -3. 잘했어. 자, 그러면 관찰을 해봐봐. 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는 그대로 있는데 Y 좌표가 반대구나. 자,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축의 수서해발을 내리고 이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찍히겠지? 여기 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2,3이요. 그치?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좌표는 그대로 있고 X 좌표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반대에 지금 언급한 거 말고 다른 거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정리를 해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게 X가 나왔잖아? 그럼 언급 안 한 거. Y가 바뀌는구나.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대로 X의 좌표가 바뀌는구나. 자, 원점 대칭 이동해볼게. 원점은 요 점에 대해서 일단 요렇게 연결을 해. 그리고 이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찍히겠지. 근데 이거 잘 보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높낮이 맞거든? 근데 얘네들은 약간 이거 아니 이런 이 느낌 아니에요? 어. 근데 왜 점에 되지? 그러니까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고.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게 섞여 있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이거지. 이게 원점이 그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근데 X축, Y축 다 직선이지? 이것도 다 직선이지.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 움직이는 대상. 이동하는 대상이 점이라고. 여기 제목에서 점의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 대칭해서 움직인다 이런 의미고, 뒤에 이제 가서 보면은 도형의 대칭 이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 쭉 내려서 여기 도형의 대칭 이동. 그러면 도형에 대해서 대칭, 여기가 기준이 된다는 게 아니고 도형이 대칭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괜찮지? 응. 네? 안 괜찮아? 아니, 상태가 안 괜찮아? 진짜 갑자기 표정이 끊겼어요. 술을 안 마셨는데도 에너지 드링크만으로. 그러니까 집중력이 이거 안 마셨으면 더 했어요, 선생님. 그래, 그렇게. 자,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 예슬이 이의 대칭 이동. 그러면 예슬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슬이를 중심으로 다른 애가 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동한다 이게 아니고 예슬이가 이동한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예슬이가 얘가 움직이는 대상이 된다고. 네. 예슬이가 이동하는데 대칭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은 점의 대칭 이동을 배우는 거고, 이따가는 도형의 대칭 이동을 배우는데, 움직이는 대상이 점이고, 움직이는 대상이 도형이라고.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해했어요. 움직이는 대상이 점인데, 그 움직일 때, 점에 대해서, 점이 기준이 돼서 대칭 이동이 될 수도 있고, 1, 2, 4, 5번처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대상이 여기 점이잖아, 점. 자, 이어서 어디까지 했어? 자, 원점의 대칭 이동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원점에 대해서 이 좌표가 원점 대칭이 되면 어디로 옮겨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렇지. 자, 그러면은 원점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지금 이해했으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 공식을 써가지고 바로 해야 돼. 자, 다음에 할 거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y는 x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거든. 이렇게 1,4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y는 x에, 그치? y는 x로에 대해서 접으려면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에 같은 거리만큼 이제 이동을 하면 요쯤 찍히거든? 그럼 한번 예상해봐. 어디로 옮겨질까? 근데 뭔가 약간 간격은 살짝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데 x쪽이랑 y쪽이랑.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한번 예상해봐. 몇 컴마 몇일까? 4,1? 맞았어. 잘했어. 자, 이거 잘 보면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잖아. 근데 요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딱 1이 되는 구조가 되거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y가 서로 뒤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쉽지? 그 다음에 1,4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디로 옮겨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손해발 내리겠지? 네.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또 같은 간격만큼 얘는 어디로 갈까? 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한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이거는 두 개를 바꿔. 위치를 바꾸면서 보호도 바꾼다.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서 보호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보호를 바꾼 다음에 자리도 바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얘네들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없고 공식을 암기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돼. 한번 연습을 해보자. 여기 뒤에 펴봐. 268번. 자, 잘 대답해봐. 3, 마이너스 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 3,6 아 그렇지. 이게 아닌 거 반대 거가 그 부호 바뀌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치.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3, 6이요. 둘 다 부호가 바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6, 3 그치.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고 이런 느낌이야. 두 개의 부호가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6, 마이너스 3 그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이쪽 앞쪽으로 오면서 부호가 바뀌고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야지. 이 앞에 있는 게 뒤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x, y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270번.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거야. 그러면 그림을 대략 그려보는 거야. 이제 이게 움직인 대상이고 P가 대칭의 중심이 어디야? 얘지. 뭐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대칭의 중심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 그럼 대칭의 중심을 이제 별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그냥 뭐 대략 여기 위치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잡았어. 3,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 P가 있거든? 그거를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대칭의 중심까지 가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움직이면 되거든? 이제 이게 Q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Q의 좌표잖아? 그래서 여기를 A, B라고 놓고 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간격이 같으니까 얘가 P하고 Q의 뭐다? 중점이다. 중점. 그러면 식을 굳이 뭐 쓰자면 A하고 3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2입니다. 이렇게 하면 A하고 B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도 계산하면은 이제 5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Q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5, 5 이렇게 최종적으로 써줘야지 맞는. 야, 되지?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지 더해서 절반 나누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 떨어진 그 거리만큼 여기서 다시 더하면 돼. 근데 이게 길이가 같은 거면 이 길이랑 뭐 여기다가 잡아도 이 길이 같은 걸 잡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걸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직선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다른 어떤 풀이보다 중점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것도 맞고 그렇긴 한데 지금 얘기하는 걸 막 하면 뭐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루트 씌운 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서 그거랑 같다. 그러면 a, b가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더 복잡하게 할 뿐이고 중점 조건을 이용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지. 자, 3하고 a하고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더한 게 마이너스 2여야 되지 않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쉬워? 아니면 조금 헷갈려? 괜찮아요. 응. 봐봐.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2여야지만 절반하면은 중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여야 되네. 그 다음에 이거랑 얘랑 B랑 더해가지고 절반을 한 게 2여야 되니까 더한 게 4여야 되네. 그러니까 얘가 5여야 되네. 이렇게 하고 점검만 잘해주면 되겠지. 중점은 이렇게 더해서 다시 마이너스 2인데 절반하면 마이너스 1 맞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가지고 4인데 절반하면 2가 맞으니까 이 점검만 잘해주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자꾸 내가 계산 실수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고요. 맞죠? (272번)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좀 잘 되거든. 대략 여기에 이제 y는 2x 플러스 3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대칭 이동 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직선 아무튼 그 세 글자 뭐야? 수직 이등분선. 오. 네? 세 글자요? 내가 얘기한 거는 질문 이거였어. 직선 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요거에 해당하는 게 세 글자로 뭐가 된다? 대칭 축이 된다. 아, 얘는 그럼 얘는 항상 그치. 2등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수직 2등분 되냐면 P가 만약에 이제 5,3이 여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옮겨질 거잖아요. 여기. 그 옮겨지는 점을 Q라고 하고 여기를 A, B라고 설정을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럼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같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선분 PQ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3이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길이 같으니까 얘가 수직 2등분선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약간 개념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 자, 첫 번째. 일단은 이거를 A, B라고 잘 설정해야 돼. 이게 미지수, 이거 미정계수가 있어야, 미지수가 있어야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첫 번째는 중점이 y는 2x 플러스 3이 위에 있다.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PQ의 중점이 뭐야? PQ의 중점? 아까는 여기에 좌표가 있었기 때문에 A, B를 바로 구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A, B로 표현하는 거야. A하고 5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B하고 3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중점의 좌표지. 이해했지?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B로. 근데 그게 이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위에 있다. 좌표가 그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할 수가 있잖아.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b 플러스 3은 이거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5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할 수 있지? 지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자, 양변에 2를 곱하면 b 플러스 3은 2a 한 다음에 이게 8이니까 16 이렇게 하고 a, b에 대한 관계식이 이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뭐 b는 이렇게 해볼까? 2a 플러스 13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a, b가 나오지 않잖아. 그럼 두 번째 개념을 또 쓰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면 수직이라는 거 아직 안 썼어. 수직. 근데 얘는 기울기가 2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P하고 Q의 요 선분을 쭉 연결하면 직선이 되잖아? P하고 Q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를 정리를 해보면 X 변화량 A-5, 그 다음에 Y 변화량 B-3 이게 얘랑 곱이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지? P하고 Q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게 A-5분의 B-3인데 2랑 곱해서 -1이 되려면 이거가 뭐여야 되겠어? 뭐여야 되겠어? 네? 집중 안 해. 수직 조건이 뭐야?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 기울기 곱이 -1이어야. 그 -1이어야 되잖아. 네. 근데 하나가 알아. 기울기가 뭔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인 거를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랑 수직이 되는 이거의 기울기가 뭐여야 되겠냐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래, 그거 질문한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 응?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하면 A, B에 대한 식이 두 번째 식이 나온다는 거지. 자, 요거 분수는 분수 이렇게 돼 있으면 크로스로 곱하면 됩니다. 근데 크로스로 곱할 때 이 마이너스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치는 뭐 위에다가 붙이든 아래다가 붙이든 한쪽으로 몰아서 간 다음에 이제 크로스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볼까요? 이쪽으로 곱하면 A-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B-3을 곱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6. 그렇게 해서 A, B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여기 뭐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고, 요 B는 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A 플러스 2B는 11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얘랑 연립방정식을 하면 되겠지. 그 연립을 하면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생략할게. 여기에서 이렇게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7이 나오게 된대. 그럼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채워서 최의 좌표는 마이너스 3,7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가지를 다 써야 돼. 수직 2등분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한다. 2등분이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여기 풍산자 y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핵심이야, 이거. 내가 따로 필기할 게 없어. 이 유형은 딱 이 문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박혀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시험 빈출이야. 자, 이어서 도형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같은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 뭐 다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으나 복잡하니까 문제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 하는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반대로 막 했었잖아.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뭐 x, y가 있어. 근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점을 이동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었지? 그런데 어떤 도형을 y는 x제곱 이런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아니고 뭘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2. 그치.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렇게 보호를 반대로 뒤쪽에 붙여가지고 해서 대입을 했었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특징이 되는 요런 꼭지점 또는 원이면 중심, 원의 중심을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쓴다. 거기까지 했었어. 기억나지? 그래서 평행이동은 부호가 막 반대인 거를 이용해가지고 대입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도형의 평행이동 할 때. 그런데 대칭이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은 방법이다. 자, 우리 앞에서 그 점의 대칭 이동할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는 y좌표가 바뀌었잖아. 근데 얘는 대입을 할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그러니까 y 앞에 보호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점도 똑같이 했었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니까 앞에 점의 대칭 이동처럼 앞에랑 똑같은 똑같은 맥락인데 앞에서는 그 점의 좌표를 바꾸는 거고, 얘는 그 식 자체에서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면은 이렇게 x하고 y의 그 보호를 반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y로 바꾸고, 그 다음에 y라는 문자 대신에 x로 바꾸고. 맥락 다 똑같지? 앞이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를 바꾸면서 이제 보호까지 바꿔가지고 대입을 하시면 된다.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 넘겨가지고 276번을 보면
지금 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y 마이너스 y를 대입해. 그렇지.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도형은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완전제곱식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잘 안 오잖아. 그러면은 얘는 x-2의 제곱하고 안에 있는 거,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보호를 다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바꿔서 써도 다 똑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x의 보호를, x 앞에 있는 보호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완전제곱식 안에서 좀 보기가 싫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보호를 둘 다 바꾼 겁니다. 자,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원점 대칭이면은 x하고 y의 보호를 둘 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보호를 전부 다 바꿔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앞에서 있었던 그 식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원래 주어진 식이 이거야.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집어넣는 거지. 근데 쓰는 순서가 이제 x를 먼저 쓰고 y를 먼저 쓰니까 여기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y를 넣으면서 뒤쪽으로 빼고 여기다가 x를 넣으면서 앞쪽으로 빼고 이렇게. 이거 해볼게. 요거 이렇게 하면은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반지름 똑같이 1 이렇게 x와 y가 바뀐 거죠. 이해되지? 여기에 y 들어가고 여기에 x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정리해서 쓴 거야 그냥.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바꿔서 쓰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할까? 자, 여기 있는 거가 이쪽으로 오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이렇게가 아니고 y를 집어넣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왜냐면 x를 넣으면서 앞쪽으로 빠진 거지. y 대신에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가 여기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것이 정리돼서 이쪽에 온 겁니다. 는 1인데 다시 정리해가지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의 보호를 다 바꾸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다 그대로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도 y라는 문자 대신에 이걸 넣으라는 얘기구나. 근데 x는 마이너스 y로 다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좀 기억하기가 쉽겠지? 자, 278번
우리가 평행 이동도 이참수는 꼭지점으로, 그지? 꼭지점을 잡고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식을 만들었잖아. 원도 중심을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반지름은 그대로고 이렇게 이동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대칭 이동도 특징이 되는 점을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다른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 자, 여기 앞에 선생님이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여기 내용이 써져 있잖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 도형을 대칭 이동할 때는 도형의 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거는 평이동할 때도 했던 거야. 자, 원은 당연히 중심이 가장 특별한 점이고요.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특별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예를 들어서 원은, 자, 원 봐봐, 원을 대칭 이동시킨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대. 그러면 이 점이 당연히 중심이 이 점에 대해서 똑같이 점의 대칭 이동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동한 새로운 중심을 알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해가지고 옮길 때도 이 원래 있었던 원의 중심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 2등분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데칼코마니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 중심의 점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동시킨 다음에 반지름 길이 똑같아. 이렇게 하고. 자, 이참수도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이 이 꼭지점으로 옮겨질 때 점과 점의 대칭 이동 이용해가지고 옮긴 다음에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지점과 꼭지점이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옮겨졌을 때 이 선분하고 여기 대칭축하고 수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2등분 된다는 거. 그 앞에서 배웠던 다 그런 성질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자, 그냥 설명하면 이거 와닿지가 않으니까 278번은 그래서 풀겠다는 거야. 여기 278번을 한번 방금 얘기했던 걸로 설명을 해보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4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요? 예. 이 식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공식에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공식에 있는 애라고는 x축에 대해서 여기 위에 다 나와있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y축, 그 다음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5개밖에 없어. 공식적인 그 공식은. 공식적인 공식? 00. 하여튼 그 5개가 아닌 것들은 그러면은 못 푼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징이 되는 이 중심을 옮겨서 그 다음에 만든다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원은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여기 중심의 좌표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이동을 하면은 이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의 대칭 이동이 될 거 아니야? 자, 그거 어떻게 구했었어, 앞에서? 예. 요거 좌표 어떻게 구했었어? 이렇게 더한 게 2배. 이거하고 이거에 뭐가 얘다? 얘하고 얘 뭐가 2배. 더한 게. 그 용어가 뭐야? 두 글자로. 에. 이 점하고 이 점에 내분점. 대칭이 되는 점. 중점. 중점. 중점이 이거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응. 자, 그럼 여기 좌표 뭐가 와야 돼? 여기 x좌표. 아까 이렇게 AB로 해서 했었잖아. A하고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있는 좌표하고 여기 있는 좌표하고 더해서 2로 나눈 게 3이어야 되니까 더한 게 뭐다? 6. 이해되지? 이렇게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점의 좌표니까 x좌표니까 그럼 A는 8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B하고 4하고 더해서 한 게 뭐다?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써보면 8,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중심이 여기 있다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진 거지. 근데 옮겨지고 나서도 반지를 갑자기 원이 이따만큼 커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응? 크기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중심이 8, 마이너스 8이고 반지름은 똑같이 2가 되는 그런 원을 다시 만들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2인 거는 x-8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8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니까 4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280번도 앞에 있는 그 개념을 이용하면 어렵지가 않거든? 여기 잘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건 이 원이 있었는데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봐야 될 거. 반지름이 당연히 똑같겠구나.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하면 크기가 바뀌진 않는 거구나. 평행 이동은 모양도 안 바뀌거든? 크기도 안 바뀌고 모양도 안 바뀌어. 얘는 오히려 그 중점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또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맞지. 중심이 기울기랑 같이 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중심이 0,5잖아. 네. 그다음에 여기에 중심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잖아요. 네. 자, 직선 L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에 0,5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 옮겨져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잖아. 앞에 거랑 똑같아. 얘가 L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 L 위에 있고. 이게 기울기 수직으로 해서 풀면 되는 건가요? 맞아. 그거야. 바로. 자, 첫 번째 중점. 앞에서는 얘를 미지수로 놓고 이 직선이 나와 있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번에는 이 L을 구해야 되는 게 나의 목적이야. 이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점이 L 위에 있다. 그럼 중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불러보기 시작. 중점. 이게요. 2분의 7인가? 마이너스 보호가 안 보이니 너의 눈에는. 더해서 빼지 말고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3이요. 2분의 3.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7과 2분의 3이 직선을 지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지. 두 번째.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잖아. 여기의 기울기. 요걸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 자, x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빼요. 빼. 7. 7분의 7. 7분의 7이니까 1이네? 그러면 L의 기울기는 뭘까? 마이너스 1이요. 잘했어. L의 기울기는 여기 있는 기울기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와 지난 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로 직선 구하는 거는 쉽네요. 너무 쉬워. 자, 마이너스 x하고 뒤에 뭐 k 이렇게 둔 다음에 얘가 지나가게끔 하면 되겠지. 아니면은 공식이 있잖아. 기울기하고 x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넣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이거 알아 몰라? 알지? 마이너스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y가 2분의 3이 나오게끔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니 2분의 마이너스 4니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이거 분배했잖아. 마이너스 1이라서 분배한 거야? 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k라고 이렇게 플러스 k 기울기 x하고 플러스 k 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K 구해서 해도 되고.